북한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 15년 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시련을 겪었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를 자신 있게 내건 근거는 무엇일까? (2009년 4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은하 2호가 발사 9분 2초 만에 시험용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정확히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안드레이 네스테란코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인공위성의 발사 및 궤도 진입까지도 성공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초, 2초, 1초, 발사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주목받던 나로호. 2009년 8월 25일 1차 발사와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직 발사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위성 발사의 핵심 장비인 액체 추진 로켓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인공위성 분야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인공위성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종합적인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분야다. 인공위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 안착시키는 발사체 기술이다. 발사체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자면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1초에 11.2km 이상의 속도로 날아올라야 한다. 즉, 로켓 엔진은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모든 추진체 가운데 가장 센 추진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진 제작에는 초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총과 비행기를 만들 때보다 더 높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CNC 공작 기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엔진만 해도 지상에서 있는 것보다는 최고 수준이 될 겁니다. 그 정밀도나 엄격함 이런 것들은 최고조에 달하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위성을 쏘았다, 그리고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아주 막대합니다. 초극 고온과 저온을 견딜 수 있는 합금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상당한 수준일 거고,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인공위성 사업은 인공위성 시스템 제작 기술과 위성 자세 제어 시스템, 열 제어, 전자, 전기, 영상, 통신 등의 응용 기술 등 최첨단 현대 과학 기술이 총동원되는 분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우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에 주목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미사일 개발 과정이 전자공업의 수준 높은 발전을 필요로 하며 발사체 기술은 최첨단 전자장비의 집합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연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한다. 군수 분야 기술이 전반 산업 기술을 이끌어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은 1969년 미 국방부에서 개발된 알파넷이 민간 영역에 이전된 것이다. 포탄의 탄도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탄도 계산기는 오늘날 컴퓨터의 기원이 되었다. 내비게이션에 폭넓게 활용되는 GPS 체제도 원래는 유도탄 제어에 활용되던 기술이었다. 북한의 인공위성 관련 기술도 민간 경제로 이전되면 각종 기계 설비 제작의 자동화, 무선 전파를 활용하는 통신 장비, 전자기기 보급, 각종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산업 연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최현석 박사는 우주기술은 따로 시험하지 않고도 바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북이 성군 시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은 이제 군을 방점을 찍는데, 저같이 과학기술이나 경제를 보는 시점에서 보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유사시에 최대한 빨리 민수로 이양을 하겠다.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명시화된 게 뭐냐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그럼 올해 나온 게 경공업,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게 방점이 뚜렷한 얘기는 앞에 국방공업에 대한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은 거기서부터 이전, 외부로 아웃소싱하는, 스피노프하는 그 흐름이 남았다라는 흐름을 보이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 현실, 남남이라 민수는, 근데 거기서 원천, 농업 따지면 종작이죠. 씨앗들은 아주 핵심적인 걸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들을 땅에 뿌려서 싹이 날 수 있게 하는 토양만 마련이 된다면 이것들이 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씨앗을 사와서 비료도 사고 다 한다면 아주 힘들 건데, 몇 가지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씨앗으로부터 발화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니까 아주 공세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자신감에 찬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기술로 민간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선군 경제 전략. 이것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수 분야의 기술을 민수 분야에 이전시킨 계기는 2006년 제1차 핵시험이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과 대치 중인 북한은 국방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통해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게 되자 국방 분야 투자 지원을 민간 경제 분야에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7년 1월 1일 제1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평양발 기사에서 핵시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CNC 공작기계는 군수의 민수 이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90년대 경제난 속에서도 국방 부문의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1998년에 인공위성 발사,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같은 주목할 조치들로 나타났다. 이는 군수 산업 분야의 CNC화가 이미 상용화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군수 부문의 CNC 설비를 어떻게 마련하였을까?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부품은 교육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각종 부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경제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자력갱생이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 자원으로 석유화학 대신 석탄화학을 발전시켜왔다. 철강 생산도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은 무연탄 제철 방식을 구축하고 비료 생산도 무연탄 가스와 공정을 이용해왔다. 또 수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해오고 있다. 산업 전반의 기초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밝힌 북한은 그 토대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자신감은 자력갱생으로 쌓아온 경제적 기초와 CNC로 대변되는 군수의 민수이전 정책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인다.